저는 불안하거나 걱정할 때마다 손톱을 뜯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현재 저는 중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손톱 뜯는 습관을 못 고치고 있어 제 손톱을 남에게 보이는 걸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천적으로 몸에서 지방 분해를 못해 아기 때부터 무지방 식사를 하면서 자라서 밖에서 파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며 자존감도 저절로 낮아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제가 불안증도 좀 있고 걱정도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 특이 체질을 알면 제가 불쌍한 아이로 보일 것 같고 저 때문에 친구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두렵고 불안해서 도시락도 화장실에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증,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첫째, 그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은 다 지금 불안증에서 오는 거거든요. 지금 정신과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 손톱 물어뜯는 거는 불안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 물어뜯는 게. 그러니까 뭐 그냥 애가 버릇이 문제다가 아니고 심리적 불안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심리적 불안증에 대한 전문가의, 저같이 돌팔이가 아니고 저는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전문가의 충분한 진찰을 받고 적절한 약을 먹으면 좀 완화된다. 완전히 낫진 않아도 완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손톱을 안 물어뜯으려고 아무리 결심해도 나도 모르게 물어뜯게 되는데 약을 먹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어하기가 쉽다. 전에는 이 욕구가 100이라면 약을 먹으면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한 50쯤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제어할 수가 있다. 전에는 100이니까 내가 제어를 못했는데 한 50쯤 되면 제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질병은, 이것도 일종의 질병이거든요. 이런 질병은 아주 특수한 게 아니고 상당히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서 얘기를 하면 치료가 이렇게 특수병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꼭 말씀드려 가지고 일단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이 겨울 같은데 시도해 보면 좋긴 한데 이 가죽 장갑이 있잖아, 그죠? 장갑을 딱 끼고 항상 생활하는 거예요. 잘 때는 벗고, 잘 때를 외고는 항상 장갑을 끼고 생활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놀리지 않냐? 좀 놀림을 당하면 돼요. 그래 장갑을 끼고 생활하면 뭐 물어뜯으면 이 손톱을 뜯을 수가 없잖아. 장갑을 껴놓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죽 장갑에 빵꾸가 나면 또 새 장갑을 사고, 또 빵꾸가 나면 또 새 장갑을 사고, 자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 어린이 젖될 때하고 비슷한데, 이 손끝에다가 이 아주 쓴 거 있잖아요. 쓴 거, 아주 쓴 거, 이 소태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 소태나무 삶아가 애기들이 1년이 지난데도, 생후 1년이 돌이 지난데도 계속 엄마 젖꼭지를 안 놓고 물고 있으면 젖대는 방법이 뭐다? 소태나무 가지를 꺾어가 삶아가지고 그 진을 여기다가 젖꼭지에다가 발라놓으면 애가 막 젖을 빨다가 막 인상을 쓰고 이렇게 한 3번쯤 하면 젖 떨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이 손끝에다가, 손끝에다가 이 그 아주 쓴 거기에다가 담궈가지고 이래가지고 있으면 입에 대면 쓰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입에 갖다 대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손톱을 무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되지만은 이게 제어도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조금 시도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고쳐지는데 근본은 불안 때문에 오기 때문에 이 외부적으로는 좀 고쳐놔도 또 불안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치료로서 불안증을 좀 완화시키고 두 번째는 이제 손끝에 아주 쓴 거, 그러나 몸에 해롭지는 않는 거, 먹어도 몸에 해롭지는 않는 거, 그거를 발라놓고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안 되면 장갑을 끼고
생활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개선을 좀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지방 분해가 없는 거는 사람마다 다 특수 체질이 있습니다. 엘러지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사과만 먹어도 어때요? 두드러기가 난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토마토 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다. 이렇게 특이 체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소화를 못 시킨다. 즉 빵 먹으면 저같이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 밀가루에 든 단백질이 소화 효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빵만 먹으면 어때?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분해 효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근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영어로 된 이름이라서 그거를 제거한 빵을 많이 팝니다.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 특이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은 출가하면 체질 때문에 아니라도 뭐 고기를 먹는다 그래, 안 먹는다 그래. 그럼 고기 안 먹고 사는 게 쉬울까? 지방질 안 먹고 사는 게 쉬울까? 내가 생각할 땐 지방질 안 먹고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일부만 고기를 안 먹고 살지, 인도 같은 데 가면 이 채식주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식주의자가. 그 채식주의자는 우유도 안 먹는 채식주의자부터, 일단 동물하고 관계되는 건 어떤 것도 안 먹는 채식주의부터 우유 치즈까지 먹는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계란까지 먹는 채식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당마다 다 앞에 베지테리언, non-베지테리언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채식주의자들이 제일 어려운 점은 한국엔 채식 식당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절에 오면 좋아해요. 절에 오면 좋아하는. 그런데 그 단백질 섭취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물론 콩도 있고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밀가루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뭐 풀만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거다. 이거는 이제 어릴 때의 습관이에요. 어릴 때부터 육식을 하다가 채식을 하면 이제 이 소화하는 이런 어떤 그동안 장기간 습관의 차이로 인해서 고기 안 먹으면 힘을 못 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먹는데 한쪽을 먹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양한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뭘 먹는다든지 하면 그 속에 동물성 단백질이 다 조금씩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건강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서 건강 문제가 오래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방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면 안 먹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못 먹는다니까 자꾸 끌떡거리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라면 뭐예요? 말술을 먹어야 된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남자가 술을 못 먹으면 남자 축에 안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밝혀졌잖아요. 대학 같은데 입학할 때 억지로 술을 한두 잔 먹였는데 죽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많이 먹여가 죽는 거 아니에요. 두세 잔 먹으면 죽어버려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은 간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 이런 사람에게 술을 억지로 먹으면 한두 잔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체질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질 분해 효소 없는 거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자기는 지방질 안 먹는 게 낫겠어? 고기 안 먹는 게 낫겠어? 단백질을 못 먹는 게 낫겠어? 지방은 맛을 주지만은 그렇게 뭐 몸에 지금 한국같이 요즘 나라에 성인병이 많은데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음식은 안 가리는데 이제 한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먹기는 먹지만은 이렇게 먹고 힘든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른 거예요. 그 체질은 아예 이렇게 효소가 없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체질이 그러니까. 두
두 번째, 이제 자기 식생활,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또 잘 못 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없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은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안 먹는 게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안 먹어서 먹으면 이제 몸에 반응이 오는 것. 우리는 약간 냉기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밖에 있다가 방 안에 들어오거나 에어컨 바람을 코에 쐬거나 콧물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주는 거 안 먹어야 되는데 해서 가서 이제 먹으면 이제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안 먹으면 되지. 그래서 그건 큰 문제 아니다. 자기가 딴 사람 먹는데 나만 못 먹는다 자꾸 이런 생각해서 생긴 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방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자기는 골려서 먹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고기는 빼고 채식만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름기 빼고 저같이 기름기 빼고 기름기 가능하면 없는 게 먹는 사람이 있듯이 자기도 그렇게 먹으면 돼요. 그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성격이 굳이 세서 뭐 하려고? 성격이 세면 남에게 피해를 줘요. 성격이 연하면 이제 남한테 피해는 안 주는데 내가 피해를 입지. 근데 세상 살면서 남한테 피해 주는 것보다는 내가 좀 손해보고 마는 게 안 나을까? 꼭 남한테 피해를 줘야 되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심리가 좀 이상해요. 애가 학교 가서 두드리 맞고 막 욕을 해요. 왜 맞고 다니냐? 니도 두드리 패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대 맞고 오는 게 안 나아요. 한 대 맞고 오면 조금 속상할지 몰라도 별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때리고 오면 어때요? 여러 가지 시끄럽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 맞은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대 때린 거는 나중에 유명해져도 항상 문제예요. 요즘 학폭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은 한 대 때리고 오는 게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이익은 얻는 게 낫다. 한 대 맞는 게 나아요. 욕하는 것보다는 욕 듣는 게 나아요. 기분은 욕하는 게 더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도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다만 막 숨어서 하고 딴 애들한테 피해 줄까 싶어 화장실 가서 밥 먹고 이거는 거의 정신질환 수준이에요. 그래 그건 아까처럼 불안증 치료를 정신과에가 치료하면 그건 다 개선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뭐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들어보니 다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네. 혼자 그래 안 가지고 끙끙대는데 첫째 손톱 물어 뜯는 거는 그건 불안증 치료를 하면 되고 막판에 아이들에게 이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는 것도 그거는 약간의 물질 약물 치료와 동시에 약간의 심리 치료를 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안 되면 장갑을 끼거나 손에 뭘 바르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고 지방질 분해 안 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건 안 먹으면 돼.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세상에 빵을 밀가루 음식 못 먹는다, 돼지고기 못 먹는다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네. 감사합니다.